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홈미케닉 에이포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 첫 자전거에 얽힌 짤막한 그런 스토리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전거를 처음 샀을 당시에는 아무래도 처음 사는 자전거다 보니까 특별한 목적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었고, 그냥 오로지 그 미니벨로라고 하는 그 언밸런스, 당시에는 그런 작은 휠 사이즈의 자전거가 너무 이뻐서 별로 아무런 생각 없이 구매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지식도 별로 없었고 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는데, 기존에도 직업 특성상 원래부터 정비라는 것이 좀 익숙해서 별 문제 없이 자전거를 조립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변속 같은 데서는 뭔가 2% 정도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타고 다니다가 가는 길에 자전거 매장이 하나 있어서 별 생각 없이 한번 들러서 제 자전거 기어에 대해서 문의 겸 정비를 의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의 광경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진짜 기겁을 합니다. 일단은 사장님께 앞기어를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몇 번 보시고는 돌려보고 뭐 이렇게 뭐 텐션 조절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안 되겠는지 그 체인 링을 이렇게 구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그때 당시에 저는 제 자전거가 저 정도로 싸구려라서 이렇게 저런 것도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전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던 시기니까. 거기다가 사장님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당연히 정비는 나아지지 않았죠. 그냥 그러려니 그냥 아쉬운 대로 타고 다녔어요. 싸구려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이렇게 자전거를 자꾸 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주얼에 욕심이 좀 나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바꾸고 싶어지더라고요. 처음 바꾸기로 마음 먹었던 게 가격적으로나 외관적으로나 가장 합리적이었던 핸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핸들을 바꾸려고 마음을 먹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제 촌놈처럼 서울에 갔습니다. 아직도 뭐 그런 그때 당시에 그런 서러움이 좀 생생한데, 자전거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몰라서 일단은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샵들을 찾아다녔어요. 서울에서 거의 한 4-5시간을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샵들은 다 들렀어요. 10군데 정도는 들렀던 것 같은데, 그런데 다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한다는 소리가 그냥 타라는 거였습니다. 정말로 저로서는 납득을 안 됐고, 심지어는 이게 진짜로 불가능한 거구나 라고 세뇌당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단념까지 했어요. 어떤 데서야 이렇게 다른 제안을 이렇게 재구매라든지 이런 제안을 하는 데도 있었지만, 어떤 데서는 반면에 또 거의 이게 이런 자전거라는 이렇게까지 하려 그러냐라는 식으로 무시를 받는 수준의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아서 결국엔 체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체념을 하고 가는데, 아무래도 오랫동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버스 시간이 촉박해서 조금 급하게 버스를 타러 가는데, 급하게 타다 보니까 턱에 찍혀서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찾아서 이렇게 가까운 데가 나와서 거기까지 이제 걸어갔는데, 펑크를 이제 수리를 하면서 핸들은 거의 포기를 했고, 사장님한테 그냥 앞기어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나 해서. 몇 번 돌려보시더니 바로 이렇게 체인링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크게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그때부터는 이제. 그래서 그 사장님께 그 체인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못 믿어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고 있는 크랭크로 이렇게 바로 교체를 해서 그 크랭크는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당시에도 사장님과 저는 크랭크 이게 길이가 너무 길지 않냐라는 얘기를 서로 했었지만, 이렇게까지 단점이 될 줄은 몰랐으니까 그때는 그냥 개의치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지금 가만 보면 그 사장님도 꽤나 괜찮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정확히 어디였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그렇게 저는 핸들바랑 그 체인링 사태를 겪고 나서 그때부터는 샵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의심을 하고 그 의심이란 단계를 거치고 나서 신뢰를 하는 그런 사태가 되었단 말이죠. 그 의심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나서야 신뢰라는 게 형성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핸들바를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바꾸고 싶어서 어떻게든 다 알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동영상 검색해보고 다 알아보니까 어떻게든 되기는 되는 거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또 그걸 갖고 샵을 가봤자 어차피 또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결국엔 다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엄청난 시행착오들을 많이 거쳤습니다. 케이블을 실수로 잘못 자르기도 하고, 부품을 잘못 주문해서 다시 주문하기도 하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좀 허접한 수준의 초기 버전이 완성이 되는데, 지금이랑도 좀 많이 다르죠. 지금 덕지덕지 붙어있고 좀 지저분한데, 하여튼 이런 게 계기가 되어서 결국엔 저는 자가정비라는 거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개선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커스텀을 하나씩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기회가 돼서 한번 자전거 도색까지 직접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는 여행 도중 생겼던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제 자전거가 과거보다는 현재에 가까운 그런 상태에서 자전거 여행을 갔습니다. 속초에서 부산을 가는데, 마지막 날 브레이크 암이 노후돼서 좀 이제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시기도 시기고 뭐 안전도 안전이고 해서 이제 교체를 마음을 먹고 어떻게든 뭐 샵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이른 아침 시간이어서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그게 경주였던 것 같긴 해요. 경주였던 것 같은데 한 개 열려있는 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가서 이제 갔는데 재고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엔 재고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응급처치만 해가지고 가기는 출발은 합니다. 뭐 가면서 다시 부산까지 가면서 계속 신경을 썼죠. 그러면서 이제 좀 한 번이라도 들쓰게 되고 브레이크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부산은 갔어요. 그리고 그 목적지 인근에서 자전거 샵들을 찾아보고 한 군데를 갔습니다. 처음부터 좀 느낌이 좀 쎄했지만 그래도 뭐 기왕 왔으니 한번 얘기는 해봤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장님이 브레이크를 분리를 하는데 오래돼서 그랬겠죠. 뭐 그래도 좀 노후가 돼 있었다고 해도 사장님이 좀 무리를 해서 빼셨나봐요. 그 피벗이 아예 못 쓸 지경이 되어서 피벗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사장님은 피벗 교체에 대해서는 아예 개념을 모르고 계신 건지 아니면 하기 싫어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막 저를 자꾸 피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다른 손님 오니까 뭐 바로 그쪽에 붙고, 그때 당시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진짜로 막 교통 통제 중이신 경찰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뭐 더 이상 얘기해봐서 뭐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 샵에서 다른 샵을 찾아서 이렇게 갔는데 진짜 한 방에 해결을 했죠. 솔직히 별거 아니니까요, 그건. 자, 어떠셨나요? 이번 이야기 어떤 분들께는 공감도 될 수 있고 반대로 어떤 분들께는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근데 어디까지나 그런 샵에 들어갔던 복불복에 대한 차이니까. 아무튼간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